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오늘도 국가기념일입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오늘로 두 번째를 맞습니다. 그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장 한국연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1400차 정기 수요 집회를 비롯한 그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국가기념일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정부가 그 일본군 위안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건 작년부터 시작 그래서 올해가 2회째 되는 날인데요. 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원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그동안의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들과 연대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연대 집회를 해오면서 같이 합의된 게 우리가 그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91년에 처음으로 내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이제 신고하면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증언한 그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해서 그 김학순 할머니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래서 이제 같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운동가들이 합해서 만든 것이 일본군 위안부 세계 기림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7년이 됐습니다. 7년째가 되는 해인데 한국의 경우에 작년에 정부가 이제 기림일로 지정을 해서 올해 이제 2회째가 되는 거죠. 네, 그 광복절 하루 전날이라 더 또 의미가 있고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장으로도 계시는데 정의기억연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는 어떻게 탄생한?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기억연대 그러면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공식으로 쓰게 됐던 게 이름이 올해 그렇게 쓰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지난 이제 19년 동안 사용해온 용어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입니다. 예, 이 협의회가 이제 이렇게 협의회 이름으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해오다가 2015년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한일 합의 2015 한일 합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런 턱도 없는 한일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이 분개해서 일본이 내기로 한 그 10억 엔을 우리가 모아서 일본에 반환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재단이 이제 정의기억재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2, 3년 지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재단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정의기억연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의기억연대는 그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 집회를 열고 있지요. 네. 오늘 수요 집회는 마침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했고 1400차 아주 뜻깊은 그 날을 맞아서 또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녀오셨죠? 네, 물론이죠. 네. 그 약 2만 명 가량의 참여자들이 그렇게나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까지 해서 2만 명 정도의 이제 시민들이 모였고요. 이게 저희 정대협 추산이 아니라 경찰 추산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이 문제를 처음 신고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 김학순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계속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 싸워오신 할머니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수요 집회를 시작할 때
오래 가야 뭐 길어봐야 1년 안에 일본이 사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저희들 기대와는 달리 이게 워낙 명확한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곧 사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들의 이제 뜻과는 다르게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20년 동안 지금 버텨오고 있는 거고 그 일본 측의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더 험해지고 이제 이렇게 전쟁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과를 곧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네. 사실 그 대법원 판결로 적반하장의 그런 그 네. 입장을 또 나오고 있어서 더 네. 좀 기가 막히시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 오늘 1400차 정기 수요 시위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그 전국 전국에서 곳곳에서 예. 그리고 세계 예. 그 평화를 그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도 19개 국가인가요?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개국의 37개 도시 예, 그리고 예. 53개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니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를 외쳤지요. 네. 이 평화의 소녀상도 사실 세계 곳곳에 지금 건립이 돼 있는 네. 상황이긴 하죠. 네, 이제 몇 나라가 했는데 일본이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반대를 해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는 이제 했던 것이 철수되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 필리핀에서 세 나라 여성들의 상이 이제 세워졌는데 일본이 그거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그 자매 도시였는데 네, 네. 철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도시에서 뭐 상관없다 이러고 이거는 이제 여성 평화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하겠다 이래서 지금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세계 시민들이 그런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렇게 평화에 대한 뭐랄까 어떤 인식이랄까요?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제 시간이 지날수록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할머니들이 좀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신고하신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129명 이렇게 신고를 하셨었는데 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20분 20분. 남아 계시죠. 예. 네. 129명이 아니라 249명의 예. 할머니가 이제 신고하셨고 예. 예. 그 최근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예. 바로 이 한일 관계인데 목사님께서도 참 그간의 상황을 보시면서 일본의 네. 그런 행태에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그냥 사죄를 안 할 이유가 없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이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2015 한일 합의라든지 이런 얼토당치도 안 하는 이제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물론 거기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 재판 그 이제 강제징용 그 배상 문제 가지고 이제 별 결정을 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보복이라는 말 자체도 쓰면 안 된다. 이건 경제 침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시민들 간에 되어지고 있는 말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이 일본 이제 그 이제 일본 물품 판매 뭐 이런 것들 이제 안 사고 이러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본 정부의 얘기는 이제 그 한일 합의에 처음에 결정 맺었던 1965년에 한일에 비해서 다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도 일본 학자들도 개인 보상은 살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본 재판 그런 기록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그 개인 보상을 지금 하라고 재판에서 내린 거 가지고 일본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데다가 이런 그 한국의 사법부에서 판결한 걸 가지고 일본 행정부가 여기 보복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몰지각하고 반역사적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일본도 이 법이 있는 나라고 네. 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이러한 일본의 그런 무역 보복에 대해서 그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가 20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의 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병상에서 오늘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시를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할머니들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이제 그 강제징용 문제까지 일본이 저러니까 일본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나라고 양심이 없는 나라다 이러고 그 아베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이고 우리 할머니들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할머니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쨌든 공감이 더 커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일본의 행동은 이제 뭐 국제 윤리에도 어긋나고 어떤 인권 문제에도 이제 반인권적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디딤돌을 주는 격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피해국이 일본의 이런 그 힘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대해 정의를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요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죠. 일본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니까 이런 지점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제 극일, 항일 이런 데 좀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반대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히 좀 알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줘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또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불교 여성회에서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종종 이렇게 찾아뵀다는 소식을 저도 접한 바가 있는데 제 목사님께서는 또 최선두에서 이렇게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간 종교계의 활동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종교계에서 이제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미해요. 그러나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시작을 할 때 교회성연합회라는 단체가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일본군 정대협 단체에도 이제 처음 37개 단체에서 17개 정도가 이제 종교단체였습니다. 개신교단체였고, 이제 이런 거 시작은 그러면서 매번 수요시에 나오는 분이 특별하게 캐톨릭의 수녀님들이 그 지혜를 돌아가며 수도회 중심으로 매번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리밀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때 이제 우리 행사 중간 중간에 일본의 그 이제 정의구역 구현 사재단이라든지 이런 이제 천주교 행동 공동 행동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이제 시국 집회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이제 행동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지금 쉼터가 나눔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정대협에도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네. 이 쉼터를 이렇게 그 무상 임대해 주는 곳이 개신교의 한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 나름 이제 이 문제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종교가 이제 연합해서 이 일을 이제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종교계 또 그 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네. 이렇게 할머니들을 위해 많은 또 애를 써고 계시는군요.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네. 마땅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가고 계신지 또 청취자분들께 꼭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 개신교 성경에 보면 시편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다는 이런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건 정의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평화 없는 정의는 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제 언제나 정의와 평화가 같이 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역사의 정의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평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설교마다 하는 얘기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누가 이웃이냐 할 때 강도 만난 이제 그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유해 준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했던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 입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문제로 해서 같이 치유를 이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종교인들이 이제 이건 개신교뿐만 아니라 흔히들 하는 얘기가 종교인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냥 이제 가해자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도 하지 않는데 용서해 준다 이런 값싼 용서는 우리 종교의 진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와서 진심으로 사죄를 빌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죄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사죄 없는 용서는 이거는 용서가 아니다. 이런 이제 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회의 정의 문제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많은 아픔과 네. 어떤 잘못이 있었던 사건들이 많은데 네. 이를 다 묻고 새로 네. 가자 이런 그 이야기를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그런 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들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장이신 한국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